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다. 작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오늘은 만반의 준비를 했다. 로션, 면도기, 귤, 부모님 선물 세트, 멀미야. 오케이, 완벽해. 이제 우린 출발이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즐겁게 고향으로 향하는 길. 저런 차의 주유량을 확인하는 것을 깜빡하고 말았군요. 주유등에 불이 켜졌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맙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 이제 남은 연료를 최대한 활용해 주유소까지 가야 합니다. 연료 1리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연비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60에서 80km/h의 속도로 주행할 때 가장 높은 연비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이런 속도로 운전하는 것은 때로는 매우 위험한 일이죠. 당신은 그래서 제한속도 근처에서 운전을 해야 할 것이에요. 100km/h의 속력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연료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잠깐 자동차 엔진을 살펴봅시다. 엔진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4가정으로 이루어진 사이클로 크랭크 축을 회전시켜 바퀴에 동력을 전달합니다. 크랭크 축의 분당 회전수를 RPM이라고 하죠. RPM이 높을수록 기어 비율에 따라 바퀴를 빨리 회전시킬 수 있는 거죠. 흡입 과정에서 엔진의 실린더 내부로 연료가 공기와 함께 작은 입자 상태로 분사됩니다. 그런데 잠깐, 공기는 왜 같이 들어오는 거죠? 연료만 분사해도 되지 않나요? 연료와 공기를 함께 분사하는 이유는 연료를 완벽히 다 연소시키기 위해서예요. 즉, 연료가 완전히 연소할수록 효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RPM이 높으면 연료가 다 연소하지 못하고 밖으로 배출됩니다. 고속에서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엑셀을 밟는 순간 엔진의 실린더에 연료가 분사됩니다.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연료 분사의 양이 늘어나죠. 1500rpm 이상에선 엑셀을 밟지 않으면 연료 분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엑셀에서 발을 떼세요. 관성주행 모드에 돌입합니다. 주유를 무사히 마친 후 다시 안정된 마음으로 귀향길에 나섭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갑자기 무언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네요. 저런, 누군가 방귀를 뀌었군요. 냄새를 보니 지독한 똥방귀인 것 같아요. 당신은 범인을 색출하여 가족 간의 신뢰와 화합을 깨트리기보단 빠르게 이 사태를 진정시키길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귀 냄새를 내보내기 위해 차량의 창문을 모두 여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창문이 4개 열릴 경우 양쪽에서 들어온 공기들이 자동차 내에서 싸움을 벌일 거예요. 기세가 동등하기에 자동차 내부는 초토화가 되고 엄청난 소음이 가득 찰 거예요. 마주보는 창문 2개를 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앞쪽의 창문 하나는 닫은 채 남은 3개의 창문만 열거나 대각선의 창문 2개를 여는 것이에요. 그럼 비대칭적인 공기의 유입으로 실내에 안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더 빠르고 효과적이게 차량 내부를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 뒤에 탄 가족의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네요. 맛있는 음식들에 군침이 돌고 손이 절로 갑니다. 그런데 잠깐,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신가요? 추석은 설날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비대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민족 최대의 명절은 설날이 아니라 추석일 거예요. 당신이 추석에 정말 가볍게 한 끼 식사를 했다고 가정해봅니다. 송편 4개, 갈비찜 2토막, 잡채 100g, 전유어 2조각, 쇠고기 산적 2개, 청주 1잔, 식혜 1잔, 곶감 1개, 공깃밥 1공기, 합계 1700kcal. 간단한 한 끼 식사로 1일 기초 대사량을 모두 먹어버렸네요. 아직 우리에겐 2끼나 더 남아있는데 아직 한 발 남았다. 당신이 이 열량을 소모하기 위해선 총 3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중간에 걸으면 안 돼요. 그러니 추석엔 평소보다 조금만 먹도록 해야 해요. 고열량 음식을 먹기 전에 나물이나 채소 등을 왕창 집어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너무 맛있었던지 허겁지겁 먹다가 체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런 급성 소화불량이에요. 고향은 너무 시골이라 주변 근처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구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참외, 호박, 수박 등의 밥과 과일의 꼭지를 먹으면 구토가 유발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소금물을 이용하셔도 돼요. 둘째는 소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물을 갈아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고기류를 많이 먹었다면 귤껍질차, 보리차가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매실차는 위액 분비를 도와주고 생강차는 위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헷갈리다면 그냥 4개를 다 드세요. 다행히 체양 기운이 내려가고 다시 안정된 상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네요. 핸드폰 충전기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유독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고요? 명절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당신의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할 때 리튬이온을 음극으로 보내서 합체시키고
사용할 때는 음극에 합체된 리튬이온을 분리시켜 양극으로 보내 합체시킵니다. 이때 나오는 전자를 통해 전류를 얻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산화환원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당신이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일명 백그라운드 앱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반드시 끄기 바래요. 지울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 배터리의 수명이 20%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앱을 종료했다면 카카오톡의 여러 단체 채팅방의 알림을 끄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의 밝기를 당신이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최대한 낮게 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충전을 할 때는 100%가 되었다고 바로 충전기를 뽑는 것보다 한두 시간 정도 더 기다리는 것이 배터리를 더 많이 충전시킬 거예요. 충전된 전압에 의해 내부의 리튬이온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참, 지금은 충전기가 없는 것이죠?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끄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나의 마음에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추석이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